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2월 17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리버풀 대 브렌트포드.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히키 마이너스 엘리의 장기 부상과 플래컨의 부진 등 지난 시즌만큼의 힘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토니가 돌아오자마자 4경기에서 3골을 집어넣는 등 징계 기간 동안 폼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한데 리버풀이 최근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의외로 홈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1승 1무로 브렌트포드가 전적이 좋습니다. 한편 클롭 감독은 인터뷰에서 살라가 이 경기에서는 최소 벤치 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클롭 감독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의 힘겨움을 극복하는 양상은 아니었기에 최대한 공격 스쿼드를 끌어모으려는 양상. 그래도 벌리전에서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나 강력한 전방 압박이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문제는 세트피스와 롱볼에 상당히 리버풀이 브렌트포드에게 고전했다는 것입니다. 리옹 대 니스. 리옹은 마티치가 합류하면서 중앙에서의 볼 소유와 수비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니스가 속공에 강한 상황인데 탈리아피코나 마티치가 모두 스피드가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원이라는 점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라인을 낮추고 보는 플레이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니스는 지난 경기 3골을 허용했지만 단테가 퇴장당하기 전에는 중거리와 헤더로만 2골을 허용했을 뿐 결국 올 시즌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모나코도 니스 공략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니스의 결과는 상대의 전반적으로 낮은 라인을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모피 같은 자원들이 기동력에서는 리옹을 앞선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옹이 보수적으로 나온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 대 헤타페. 비아레알은 최근 헤타페를 상대한 오전에서는 3승 2무로 꽤 강했습니다. 다만 홈에서도 4경기 연속으로 한 골 차이의 신승을 기록하는 등 헤타페의 4-4-4-의 양상의 플레이를 지공으로 확실하게 공략한 사례가 잦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현재 파레오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의 방향타를 잡아줄 유일한 자원이 없다는 사실도 제법 큰 누수이고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헤타페는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높아지면서 원정 경기력이 아쉽습니다. 다만 다득점 양상으로 가면서 빌바오 베티스 아틀레티코와 비기는 등 헤타페가 원정에서 마냥 무력한 양상은 아니었으며 마요라 그린우드는 위협적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비아레알을 거친 파울이 동반된 전술로 잘 막아내는 면모도 있었던 것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라스팔마스. 홈에서는 리그 무패를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현재 처한 상황이 썩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데 모라타도 23주 정도 부상으로 빠질 예정인 모습이고 그리즈만도 체력적인 문제로 꽤 득점포가 잠잠한 상태입니다. 챔스 16강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여 사실상 리그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매치에서 최대로 주력 선수들을 가동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곤 있으나 일단 공격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원정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주도하는 스타일을 잘 구사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2-0으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2골 이상을 허용한 경기는 없는 상태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동적인 움직임에 고전할 가능성은 공격에서 염두에 두는 편이 좋으나 결국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팀 다 수비적인 전술을 주로 구사하는 팀이지만 공격진의 차이가 경기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토리노 대 레체. 토리노의 올 시즌 공격에서의 문제는 미드필더의 부진과 측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팀 사정입니다. 다만 레체가 늘 동적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중앙에서의 틈이 심각한 편이라서 토리노도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중앙에서의 전진이 원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물론 자파타의 기복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이고 레체를 상대로 보여주는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챙기는 시나리오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레체의 약점은 상당히 뚜렷한 편인데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리고 보는 스타일이 난사가 되는 경우가 잦고 동적인 스타일이 수비 상황에서는 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 일단 토리노를 상대로는 단단한 상대 중원과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를 못했으며 최근 크리스토비치가 부진한 상황이라서 빌드업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잦다는 점도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리노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물론 다득점 상황을 상정하기 힘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레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수비 상황에서의 틈을 중앙에서 어느 정도는 공략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인터밀란 대 살레르니. 로마를 힘들게 제압했고 유벤투스 우디네세에게 당하면서 사실상 우승은 확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이제는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고 지난 경기 튀랑을 제외한 공격진들의 결정력도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려웠던 상태.
일단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도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시간에서는 인테르도 공격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칸드레바의 폼이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압박을 홀로 돌파하는 상황에 자주 처하는 상태라 원맨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살레르니타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적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듯. 일단 인테르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수비 대응이 좋은 편이라는 걸 생각하면 희망이 크지는 않습니다. 경기는 인테르가 유리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아틀레티코와의 챔스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승을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태.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공격에서의 페이스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폴리 대 제노아. 나폴리는 다음 일정이 챔스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상황이나 나폴리가 리그 순위도 급해서 불물을 가릴 때는 아닙니다. 일단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오는 오시멘도 곧장 투입을 하게 될 듯하며 일단 올 시즌 우측에 쏠린 공격 등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내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체급의 힘으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꾸역승이나마 거두고 있는 것은 나름 괜찮은 행보입니다. 제노아는 생각보다 중앙이 괜찮다. 바델지 스트로트만이 리그 내에서의 경험이 아주 많은 선수이기도 하다. 물론 중앙에서의 창조성이 있는 아탈란타에게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나폴리는 올 시즌 공이 중앙으로 잘 순환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페이스가 나폴리의 차지가 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 제노아의 측면 공격도 윙백들의 퀄리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실점의 폭 자체를 줄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나폴리가 올 시즌 여러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오시멘의 한 방과 체급으로 중하위권을 누르는 양상은 보여주는 모습. 그나마 제노아가 중앙에서의 힘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라는 점에서 실점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쾰른 대 브레멘. 쾰른은 라인을 올리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다만 공격 방식은 늘 측면을 경유한 헤더 옵션 이외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요소가 적다는 점이 상당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브레멘을 상대로는 그동안 높은 라인 간의 격돌에서 이득을 보는 양상도 자주 보이는 편이기는 했지만 수비와 역습으로 분위기를 바꾼 브레멘에게는 최근 1무 1패로 좋은 전적을 가진 상황은 아닙니다. 브레멘은 지난 경기에서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다가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선수비와 후역습 성향이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브레멘이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내는 양상을 보이는 편은 아닌데 상대가 중앙을 잘 뚫어내는 성향은 아니라는 점과 헤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앙에 인원을 많이 두는 스타일을 가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볼프스부르그 대 도르트문트. 견고한 수비와 역습이라는 키워드는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잘 풀리지 않았던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기에는 산초의 합류 이후로 화력에 상당히 불이 붙은 상황이라는 점이 아쉬운 상황일 것이고 볼프스부르크가 생각보다 도르트문트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고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도르트문트와의 대진에서는 상당히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하이덴하임에게 비긴 경기를 제외하면 페이스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초의 합류로 이선이 보강되면서 로이스 브란트 산초가 공격에서의 축이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은 만든 상태. 물론 챔스 1차전이 바로 다가온 상황이기도 하고 PSV와의 경기가 원정이라 주전 멤버들의 비중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도르트문트가 우세하기는 할 듯하며 전적도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는 꽤 압도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산초 합류 이후로는 공격이 상당히 괜찮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챔스를 대비해야 하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주말 경기에 힘을 아주 꽉 주는 상황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인츠 대 아우크스부르크. 양 팀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공격 vs 공격으로 가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따라서 난전 상황에서 이득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팀이 유리한 대진. 다만 마인츠가 여전히 공격에서의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상당히 타격일 것이며 슈팅 시도는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유효 슈팅 개수는 미미한 편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수비적인 불안은 마인츠의 현재 빈공 성향을 생각한다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어 보이며 오히려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 11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지지 않는 등 강점을 나름 보여주고 있는 면모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두 팀의 대결은 득점력에서 우위를 가진 팀이 그대로 경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마인츠의 현재 공격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 아우크스부르크가 약점인 수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의외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잘 안 지기도 했습니다. 호펜하임 대 유니온 베를린. 호펜하임은 최근에는 수비적으로 난조가 심한 상황. 중앙에서 패싱을 할 줄 아는 자원이 많은 팀이기는 하나 극단적으로도 보이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이 결국 호펜하임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니온이 최근 중앙에서의 힘으로 수비를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니온은 여전히 고젠스가 막히면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격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원이 창조성과 공격성보다는 수비와 활동량에 집중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앙에 인원을 배치하는 스타일로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바이언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유효성을 입증한 상태이고, 유니온이 보여줄 수비라는 면모에서의 퍼포먼스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일단 호펜하임이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 이를 극단적으로도 보이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때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유니온이 철저하게 중앙에 집중된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를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이덴하임 대 레버쿠젠. 하이덴은 홈에서의 성적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원정에서는 역습에서의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무너지는 양상이 잦지만 홈에서는 슈투트가르트를 이기거나 도르트문트와 비기는 등 강호들과도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이 있는 양상이며, 레버쿠젠이 우승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이덴하임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바이언과 승점 5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이덴하임을 원정에서 상대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며, 리그에서는 철저하게 승점을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라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다름슈타드 대 슈투트가르트. 다름슈타드는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팀입니다. 다만 현재 코어라인의 붕괴와 주포사르케의 이탈 등 전력이 최상이 아닌 상황, 온더볼 성향에서 강점이 있는 슈투트가르트에게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유효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며, 상대 핵심 수비가 둘이 빠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나 결국 슈투트가르트의 공세 대응이 문제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자가두의 시즌 아웃과 함께 올 시즌 자가두의 폼 상승까지 이끌었다는 평가를 듣는 리벨도 3월 초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다만 기라시가 있으면 팀적인 결정력은 올라가는 편이고 피리가 온더볼 상황에서의 강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고, 한 골 정도의 실점을 하더라도 화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린다는 플랜은 현재 전력으로도 충분해 보이기에 슈투트가르트에게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